네, 변동성이 큰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가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징스타 종목들을 관련해서 또 해외 주식들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라이징스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자, 먼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랩 라이징스타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에터나 젠타리스 종목 코드 AEZS인데요. 마이너스 4%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 쭉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노데이터 IMOD인데요. 마지막 거래일에 2%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1달러 85센트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리메라 사이언스 ALIM 2% 플러스권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소개해드린 링컨 에듀케이셔널 서비스가 3.7% 약세 2달러 55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본에 상장된 글로벌랩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살펴보고 가시죠. 자, 첫 번째 종목 OSJB 홀딩스입니다. 마이너스 1.53% 기록했는데요. 어제 일본 주식시장이 2% 넘게 하락한 걸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나이 전기입니다.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됐고요. 패밀리마트 유니홀딩스가 마이너스 0.78%, 산바이오가 1.43% 플러스로 어제 종가 기준 시세 형성을 했네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될지 저희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라이징스타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들 어디서 사요? 아니면 증권사를 꼭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놓친 거 아닌가? 뭐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사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고 맞습니다. 가실까요? 최초에 이제 종목에 대한 이 매수,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되실 텐데 과거에는 이제 정말 이제 뭐 신분증을 들고 이제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이 계좌를 개설해야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 모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뭐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이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다 하더라도 이 해외 주식 계좌를 쉽게 이제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라이징 스타의 종목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바일로 계좌 터서 네. 거래를 해라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신 거죠?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로벌 랩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이 부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리뷰를 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글로벌 랩과 쭉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이노데이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을 제시해드리기보다도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노데이터 아이 소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뉴스나 뭐 도서 출판 같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도 하지만은 뭐 금융, 뭐 법률, 뭐 의료 서비스까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서비스 산업체에 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체는 이제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제된 이런 디지털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제공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이 실제 성장 산업이다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 혹은 뭐 클라우드 시스템과 이런 관련 종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게 되면서 잠깐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달러 85센트,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2주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제 1.54불 요 가격대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소개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시간에도 뭐 최근 단기간 동안에 36%까지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좀 최근 조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오늘도 2%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또 이제 전거래일에서도 10%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렇게 조정의 폭은 깊지가 않은 채로 확인이 되게 되면서 처음에 소개를 시켜줬을 때 네. 1달러 50센트, 지금은 1달러 85센트. 네, 맞습니다. 이게 시기를 참 잘 잡으셨다면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있을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싸움이고 언제 매수를 잡고 언제 목표가를 설정하고 덜어내고 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을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때 이제 최초에 소개해드렸을 네. 때는 이제 매수가를 이제 1.5불 부근에서 이제 네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2.2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가 대비 대략 한 46%의 시세를 바라봤고요. 와. 최종 목표가는 이제 3불까지 이제 100%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쉽게도 뭐 1차 목표가인 2.2불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저는 이제 또 한 번의 신규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종목을 다시 한번 새로이 진입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7불 라인대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준수해야겠죠. 손절가는 1.3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노데이터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바이오 종목인데 에터나젠탈리스 헬스케어 종목 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소개해 주신 이후의 흐름이 좀 어땠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뭐 그렇게 상승세는 뭐 둔화된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좀 상승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예. 이제 마코모렐이라는 이제 주력 상품이고요. 이제 성인 성장 호르몬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국내에도 이제 제넥신이라고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 발달을 위한 이런 성인 성장 호르몬을 좀 투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최근에는 이 성인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 신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성인들에게도 권고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연말에도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한번 받아서 네. 뭐 하루만 60%가 넘었었고요. 또 이제 60%? 네, 이제 지난 10월 말에도 이제 유럽 자문위원회 승인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하루 만에 74%를 받았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 이제 떨어졌지만 이 확정 기간까지 대략 한 평균 한 60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 네, 맞습니다. 재료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HC 웨인라이트라는 뭐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도 매수 의견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잭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런 또 다른 리서치 회사에서는 강력 투자 의견, 스트롱바이를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한 번 올랐을 때 그 폭발적인 그러니까요. 상승률이 눈에 예.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길이 안 갈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를 하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사실 이제 최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매수가를 이제 3불 이하에서 제시를 네. 해드렸고요. 예, 예. 목표가를 이제 5.7불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잡아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뭐 시세가 안 났던 건 아닙니다. 동사 역시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이 34%까지 상승을 보였던 이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동사를 이제 신규로 새로이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3.5불 이하에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5.7불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대략 한 2불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좀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를 아까는 1차, 2차 딱 나눠주셨는데 요거는 한 번에 5.7 요렇게 잡아주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한 있는지. 번에 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더 사실 중요할 이 것 같아요.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네. FDA 승인 받는 게 받으면 한 번에 확 튀잖아요. 그 다음이 좀 문제일 것 같아서 그 포인트를 좀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오늘 가격이 이제 조정이 이제 3.5불에 끝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는 3.5불 이하에서 조금만 더 내려왔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제 여러 투자 의견에서도 이제 매수 의견을 보인 것 같이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이유로 또 이제 전반적인 추세 역시 주봉상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네. 예. 지금 주봉상에서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바닥 기간을 다진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상승 과정에서의 그렇게 상당히 악성 매물이나 저항대도 없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접근에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3달러 51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4,200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4,200원 정도. 네. 뭐 담배 살 돈으로 하나하나씩 모아 가셔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글로벌 랩과 함께 또 이런 투자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시면 항상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노데이터 그리고 에터나젠탈리스 알아봤습니다. 이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슈가 가득한 시장, 그리고 경계감도 가득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의 단순 움직임보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변동성 자체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오늘 강보합권, S&P 500지수 마찬가지로 소폭의 오름세, 나스닥 지수 0.74%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계속해서 혼조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했을 때 4%가량의 하락률을 3대 지수가 일제히 기록했었죠.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몰입하지 못하고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대한 경계감 속에 초반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큰 이슈를 꼽는다면 중국과 미국 관련 미중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법원이 아이폰의 판매를 일부 금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형 아이폰만 해당되는 이슈라서 실질적인 이 판매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지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다우지수가 장중에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500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그리고 24,000선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밑돌면서 장중 거래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저점이 만들어진 시점은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터진 그 시점이었습니다. 영국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표결을 연기하겠다. 당초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면 부결이기 때문에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반장 들어서 조금은 분위기가 양호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IT주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장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되게 됐는데요. 가장 힘이 좋은 쪽이 바로 이 나스닥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을 보시면 어두운 면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은 쪽이 바로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범유럽 지수가 1.36%,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까지 안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중앙은행 쪽에서 언급을 했고요. 독일 내부적인 수출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지표에 흔들렸습니다. 일본의 GDP가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이 수정치보다도 더욱더 부정적이게 나온 것이 시장에 충격을 가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내부에 주말 동안 나온 11월 수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직전월 대비로 했을 때 이 증가율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충격이 수치로 드러나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약세권의 흐름이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새벽에 된 달러와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와 같은 경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확인이 되실 거고요. 0.59%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파운드화입니다. 브렉시트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화에 대비했을 때 이 파운드화가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이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심하죠. 자, 지난주에는 오펙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뛰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단 하루짜리 호재에 그쳤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수요 위축 가능성, 여기에 투자 심리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브렌트의 모두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오늘 새벽에 마이너스 3.1%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